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행렬, 그러니까 곱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렬 곱이 아니라 그냥 딱 그 오버랩되는 그 부분에 오버랩되는 원소들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합성곱, 컨볼루셔널 그 멀티플리케이션, 합성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요렇게 그냥 행렬 곱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커널에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면은 결국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이렇게 3x3짜리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 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이미지에서 로컬한 부분 정보를 이렇게 쫙쫙 뽑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위에처럼 이렇게 이제 커널을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일 수가 있죠. 그죠? 커널을. 지금 여기에서 이미지는 인풋은 5x5고, 그죠? 여기서 이제 인풋은 5x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이제 5 곱하기 5고, 그죠? 얘는 5 곱하기 5고, 얘는 이제 3 곱하기 3인데, 자, 여기 맨 왼쪽 위에다가 요 합성곱을 적용하면은 당연히 여기 이제 왼쪽 위에 결과물이 이제 제일 왼쪽 위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우리가 한 칸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칸 옮기지 말고 2칸 옮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를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트라이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스트라이드가 2일 경우에는 얘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 다음 2칸 이렇게 이제 옮겨가도록 이제 하는 2칸. 네. 그러면은 2칸 옮겨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제 한 번 하고 여기 이제 원래 있던 거 여기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옮겨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으로는 2칸만 가는 거예요. 옆으로. 마찬가지로 밑으로도 위에 한 번 하고 밑에 한 번 하면은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를 이렇게 네 번밖에 못 하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2x2의 특성 맵, 2x2의 피처 맵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x2의 특성 맵을 얻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요 인풋 사이즈와 커널 사이즈에 따라서 그럼 이제 커널이 인풋이 5 곱하기 5고 커널이 5 곱하기 5면은 얘를 딱 하면은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성 맵이 그냥 1 곱하기 1짜리 맵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게 싫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곱하기를 이 컨볼루션을 해도 사이즈가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바로 이제 옆에다가 뭔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패딩이라고 부르고요. 패딩. 네. 네. 근데 이제 패딩을 한 때는 왜냐하면 우리 요거는 그림이고 그죠? 여기 이제 패딩에다가 그럼 이제 뭘 집어넣느냐? 패딩에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거는 요 이제 그림 안에 있는 내용만 알고 있기 때문에 패딩을 할 때에는 그냥 옆에다가 그냥 0짜리를 하나로 추가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0, 0, 0, 0, 0, 0, 0, 0. 이렇게 되면은 패딩 전에는 얘는 이제 뭐죠? 얘는 보면은 여기 얘는 지금 이제 5 곱하기 5였는데 패딩 후에는 6 곱하기 6으로 만들어지고 만약에 7 곱하기 7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더 커지고 여기 다 이제 밖에 다 0, 0, 0, 0으로 이렇게 차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패딩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패딩은 가장자리에 지정된 개수의 폭만큼 행과 열을 추가해 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로로 채우는 제로 패딩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커널은 보통 이제 3 곱하기 3, 5 곱하기 5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더 큰 거를 쓸 수도 있는데요. 커널을 더 큰 걸 쓰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커널을 큰 걸 쓰게 되면은
그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모델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모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커널을 보통은 그냥 3x3 내지 5x5까지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면은 네,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3x3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커널을 이렇게 이제 매기면은 커널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3x3에다가 2x2 커널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제 특성 맵 4개짜리가 2x2 피처 맵 그러니까 그 곱하기 한 결과물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경망으로 표현한 거랑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는 얘를 한 줄로 쭉 펼친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그냥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고려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요 부분,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제 근처에 있는 것들만의 정보만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여기 이제 W0, W1, W2, W3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 커널에 들어있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런 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요 근처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요 어떤 인포메이션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로 인접해 있는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것들 사이의 특징을 훨씬 잘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옆 나머지들은 요것들이랑 서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즉 이제 모든 이미지 전체에 있는 픽셀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커널과 매핑되는 픽셀만으로 이제 입력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즉 공간적인 구조 정보를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공간적인 특징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이 픽셀과 바로 옆에 있는 픽셀이 서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숫자들끼리 서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냥 하나의 분자를 일단 리스트로 만들었는데 그냥 molecular weight, number of hydrogen bond acceptor, number of hydrogen bond donor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면은 사실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이런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을 쓰는 게 이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좋지 않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향, 바이어스를 추가한다는 거는 이제 바이어스는 이제 이렇게 곱하기를 한 다음에 얘네들한테다가 이렇게 이제 덧셈, 어떤 숫자를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더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인풋과 그러면 곱해지는 커널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 사이즈가 결정되겠죠. 그죠?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3x3에다가 2x2로 곱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으니까 2x2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입력의 높이, 입력의 너비, 그 다음에 곱해주는 커널의 높이, 커널의 너비를 이렇게 내가 기호로 IH, IW, KH, KW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는 뭐라겠죠? 그러니까 몇 칸 움직이느냐. 한 칸씩 움직이는 게 기본인데 두 칸씩 움직일 수도 있다고 했죠. 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요런 공식으로 그러니까 곱하기 했을 때 나오는 거에 이제 그 결과물은 요 인풋의 높이 빼기 커널의 높이 나누기 스트라이드 더하기 1 한 거에 이제 요 정수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거 정수 부분만 취하면은
결과물의 높이가 될 거고요. 결과물의 width, 결과물의 너비도 마찬가지로 입력 사이즈 빼기 커널 사이즈를 스트라이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준 거에 정수부만 취하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대충 이제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패딩을 붙여주면은 당연히 인풋의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양옆으로 이제 패딩을 하나씩 붙였다. 하나씩 붙이면은 여기서 봤듯이 이제 패딩 사이즈가 1이면은 한 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좌우 위아래 한 칸씩 붙으니까 이제 두 칸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칸이 늘어나고 그것을 이제 S로 나눠주면은 그다음에 1한 개 이제 아웃풋의 이제 높이와 너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채널 하나짜리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채널이 3개다. 그죠? RGB. 우리가 이런 그림 파일처럼 이렇게 이제 3개의 채널을 가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커널이 3개여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RGB 3개가 있으면 R에 곱해지는 커널, G에 곱해지는 커널, 블루에 곱해지는 커널. 그러니까 이제는 채널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풋 채널과 커널의 채널 수는 일단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합성검 연상을 할 때 기본은 커널의 채널 수가 입력의 채널 수만큼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입력 채널 수와 커널 채널 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요거 이제 빨간색에다가 이제 요런 커널, 요 커널, 이거 빨간색에다가는 요 커널, 요 녹색에다가는 이 커널, 블루에다가는 이 커널 이렇게 이제 3개를 곱하면은 각각이 2x2, 2x2, 2x2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 그걸 이제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모든 3개의 필터의 결과를 다 썸을 해서 하나의 특성 맵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얘는 우리가 차원수를 조금 직접 써보면은 이제 3x3고 채널이 3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높이, 너비, 채널이라고 하면은 3x3에다가 여기다가 뭐다? 2x2에다가 합성곱을 하면은 2x2에다가 채널 3개짜리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2x2의 채널 1개짜리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채널이 자, 그러니까 인풋에다가 커널 하나를 적용하면은 하나의 피처 맵이 나옵니다. 근데 커널을 내가 이제 3채널짜리 커널을 2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밑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봅시다.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필터를 2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터 1, 그러니까 필터 1, 필터 2 이렇게 필터를 2개를 쓰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하나가 나오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또 하나의 4x4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x3를 한 번, 2번, 3번, 4번 할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3짜리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랑 하면은 4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4 곱하기 4. 근데 필터를 2번 적용했으니까 마지막은 4 곱하기 얘네들을 이제 합치면은 4 곱하기 4가 이렇게 2개가 된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일종의 우리가 아웃풋 채널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터를 그래서 n개를 쓰면은 우리가 이제 출력 차원을 n 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n개 채널로 출력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곱하기를 한다는 거는 요 이제 요 부분 RGB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파일을 약간 3차원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에다가 어떤 커널을 곱하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일종의 그냥 2 by 이제 n by n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n by n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앞에서 2D에서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널 차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입력이랑 커널은 채널 사이즈가 같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하면은 커널 하나당 요 이제 이미지 하나, 그러니까 요 2D 맵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커널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여러 개를 쓴다는 거죠. 여러 개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런 레고 블락 같은 커널을 여러 개를 독립적인 걸 갖고 오면은 내가 이제 채널을 C0개의 커널을 갖고 오게 되면은 출력도 C0개의 채널을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얘는 3차원이니까 얘한테 필요한 파라미터 개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얘한테 한 개에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는 요거 하나당,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하나의 커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개수는 당연히 KH 곱하기 KW 곱하기 CI만큼이 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입력 채널이고 이거를 내가 C0개만큼, C5개만큼 이제 쓰겠다. 그러면은 전체 파라미터 개수는 이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커널 사이즈가 커지면은 7 곱하기 7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만 해도 49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인풋 채널이 우리가 그냥 RGB를 생각하면은 3인데 출력 차원을 이제 내가 뭐 몇 차원을 주느냐에 따라서 곱하기 1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커널을 3 곱하기 3 내지 5 곱하기 5 정도를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채널 개수에 대한 거는 이제 보면 이게 볼 때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볼 때마다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헷갈리면은 그때 와서 이제 다시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요. 이제 합성 곱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맵이 크면은 맵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풀링,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의 숫자를 뽑아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 맵을 다운 샘플링, 그러니까 원래 크다란 거를 이렇게 좀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을 이제 풀링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풀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맥스 풀링이랑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에버리지 풀링. 맥스 풀링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이거 4x4짜리를 좀 줄이겠다. 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좀 사이즈를 줄이겠다고 하면은 그냥 요 4개에서 그러니까 요 4개에서 숫자 하나를 뽑아내고 여기에서 숫자 하나 뽑아내고 여기에서 숫자 하나 뽑아내고 여기에서 숫자 하나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그마한 부분에서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최대값을 이제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일 최대값은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최대값은 5가 되고요. 여기에서 최대값은 4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값은 7이 되고 여기에서 최대값은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냥 맥스 풀링은 그냥 이제 각 부분에서 가장 큰 값이 이 로컬한 부분, 요 조그만한 부분에
특징을 대표한다라는 가정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은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이제 다 썸을 한 다음에 에버리지. 요것들의 숫자에 썸을 한 다음에 평균, 썸을 하고 평균, 썸을 한 거 평균. 그걸 취하는 게 이제 에버리지 풀링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거 전부 다 사실은 이제 그냥 숫자 산수 곱하기 더하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거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라이드의 개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방금 했던 거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이제 2를 적용한 거고요. 스트라이드 1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라이드 1이 되면은 그러니까 맥스 풀링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한번 뽑아내고 여기에서 한번 뽑아내고 여기에서 한번 뽑아내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3x3로 바뀌겠죠? 여기에서 맥스 한번 뽑아내고 여기에서 맥스 한번 뽑아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맥스 한번 뽑고 여기에서 맥스 한번 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은 이제 별거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조그마한 부분에서 제일 큰 값을 취할 거냐 아니면 에버리지를 취할 거냐 라는 거에 이제 대한 거. 그냥 이 풀링은 이제 이미지가 너무 클 때 얘를 이제 조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성곱을 실제로 파이토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3번 어디 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MLP로 했던 M리스트 분류하기를 이제 M리스트 분류하기를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볼 거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네.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MLP도 했겠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을 할 때에는 요 nn.conv2d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conv2d. 자, 우리가 파이토치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conv2d를 많이 쓰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conv2d뿐만이 아니라 컨볼루션으로 검색을 하면 컨볼루션 레이어, conv1d도 있고 3D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1D에서 똑같이 컨볼루션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좀 더 일반화시키면은 2D에서 하는 게 아니라 3D에서 컨볼루션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근데 이미지를 우리가 다루니까 이제 2D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여기 컨브 2D에 내용이 다 정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커널 인풋 채널이 얼마냐, 아웃풋 채널 사이즈는 얼마냐, 커널 사이즈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 주게 돼 있습니다. 스트라이드는 얼마냐, 패딩은 몇 개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일레이션이라고 있는, 다일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그 약간 그 이거 이제 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에서 다일레이션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까는 컨볼루션을 할 때 그냥 이렇게 3x3를 곱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다일레이션을 하면은 그 커널을 약간 이렇게 한 칸씩 늘리는 걸 의미합니다. 다일레이션이 2면은 이제 곱하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곱하기가. 아까 원래는 이렇게 디폴트는 이렇게 3x3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컨볼루션이 되는데 다일레이션이 되면은 여기 하나 한 칸 띄우고 여기 하나 곱하기 한 칸 띄우고 여기 하나 곱하기 요 빨간 9개의 점을 썸을 하는 게 다일레이션 2고요. 다일레이션이 4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세 칸을 띄우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넓게 곱하기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제 다일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여기 일단은 넣어봅시다. 네. 다일레이션은 이제 앞 시간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서 여기 잠깐 넣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토치의 다양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이 컨볼루션 레이어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nn.conv2d,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이 conv2d라는 걸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렐루를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을 2D에서 맥스 풀링을 하는 거는 이제 nn.maxpull 2D. 네. maxpull 2D. 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maxpull 2D.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maxpull D2D는 pull D가 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풋 채널이 일단 1차원짜리를 아웃풋 채널을 이제 32차원으로 늘렸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아웃풋 채널을 64채널로 늘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얘네들을 쭉 펼쳐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이제 줄이는 약간 그런 간단한 CNN 모델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모델을 한번 구현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필요한 도구들을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토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그 conv2d 어디 갔나? 자, 인풋 사이즈는 그러니까 NCHW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파이토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 사이즈, 배치 디멘전, 채널 사이즈, 그다음에 또 까먹었네. HW, height, width, 높이, 너비 이 순서대로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다룰 때에는 우리가 이제 배치 사이즈, 우리 배치 계속 했잖아요. 미니 배치.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그림 몇 개를 볼 거냐. 그 다음에 얘가 채널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는 RGB 3개. 자, 그 다음에 높이가 몇 개냐, 너비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하나당 요 순서대로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인풋 임의의 지금 텐서를 하나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그냥 배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원 채널 하나고 28 곱하기 28짜리의 어떤 이제 일종의 흑백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현을 해 봅시다. 그럼 이제 채널이 그러니까 conv2d를 보면은 문법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conv2d를 보면은 in 채널, out 채널, 커널 사이즈 여기까지는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변수명 다음에 는 들어있는 거는 이것들이 이제 디폴트 값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 컨볼루션 2D를 정의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들어오는 채널이 몇 개고 나가는 채널이 몇 개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임의로 1차원의 채널 1짜리 한 개 채널짜리 인풋을 받아서 32개 채널로 얘를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원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원본 흑백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32개의 필터를 서로 다른 필터를 쫙 적용을 하겠다는 적용을 한 다음에 걔네들의 정보를 다시 한 대 취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뽑아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커널 사이즈 3.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해보면은 얘는 2D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인풋 채널은 1채널이고 32개 채널로.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32개 필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64개, 한 개, 오리지널 한 개를 64개, 32개 필터, 서로 다른 필터를 적용한 걸로 쫙 바꾸겠다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커널 사이즈가 3x3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 3 여기 3이라고 쳤으니 커널 사이즈는 3 곱하기 3을 각각 이렇게 움직이면서 곱하기를 하겠다. 자, 스트라이드는 1이고 패딩도 1이다. 자, 패딩은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2채널짜리를 입력받아서 64채널로 이제 변환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하실 거는 요 32채널이나 64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개수는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서는 이것들을 바꿔가면서 채널이 많으면 좋더라.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오버피팅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가면서 알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지면은 학습 데이터를 잘 맞출 확률은 높아지지만은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오버피팅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밸런스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컴브 2D는 그러니까 이제 1D 다음에 지금 이제 2D 이제 컴브 첫 번째 컴브 다음에 두 번째 컴브 층으로 갈 건데 두 번째 컴브 층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32개 채널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채널 수가 원래는 이제 1채널이었다가 얘가 이제 32채널이 됐다가 32채널을 64채널로 내가 이제 바꿀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이제 업스케일링,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을 쫙쫙 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컴브 1D에서 나온 걸 집어넣을 거니까 32가 인풋이고 64가 아웃풋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3, 패딩이 1.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맥스 풀링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nn.maxpull 2d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2x2로 이렇게 우리가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maxpull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함수에서 각 클래스에서 요게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를 때는 요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숫자 2만 줬죠. 그죠? 숫자 2만 줬는데 그러면은 디폴트는 스트라이드가 커널 사이즈랑 이제 똑같이 주어지도록 네.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수 하나만 넣으면은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가 이제 똑같이 2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칸씩 움직이면서 2x2에서 제일 큰 값만 이렇게 쫙쫙 뽑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모델을 한번 만들면은 인풋이 들어가죠. 그죠? 인풋이 컴브 1D 안에 들어가면 아웃이 돼서 나오고요. 인풋 쉐입이랑 아웃풋 쉐입을 찍어보면은 자, 보세요. 얘가 이제 일단 텐서 한 개고 1차원짜리가 28 곱하기 28의 1차원짜리 이미지가 이제 32개 채널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사이즈는 그대로고 네. 사이즈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요 인풋 사이즈와 커널 사이즈에 따라서 커널 사이즈 그다음 패딩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정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아웃은 이제 맥스 풀링, 여기 맥스 풀링 요걸 정의를 안 했네요. 요 맥스 풀 층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풀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네. 얘를 이제 풀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자,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 봤듯이 2x2에서 그러니까 맥스 풀을 시키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거에서 여기서 숫자 하나, 여기서 숫자 하나, 여기서 숫자 하나, 여기서 숫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죠.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쉐입을 보면은 32차원이고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28 곱하기 28이었다가 14 곱하기 14로 작아졌죠. 그죠? 네. 그래서 맥스풀을 통과시키면은 사이즈가 작아진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2채널에 이제 너비 14, 높이 14의 텐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이제 두 번째 컨볼루션 층에다가 집어넣고 사이즈를 바꾸면은 두 번째 컨볼루션 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32채널짜리를 64채널로 바꾸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32채널이 64채널짜리 14 곱하기 14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맥스 폴링을 통과시키면은 채널 수는 그대로고 사이즈, 크기만 이렇게 이제 작아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텐서의 경우, 그러니까 얘는 이제 4차원 텐서잖아요, 지금. 그죠? 4차원 텐서에서 크기가 이제 1 곱하기 64 곱하기 7 곱하기 7인데 그러면은 이제 요 첫 번째 차원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려면은 out점 사이즈 0. 그러니까 요거의 사이즈 1. 그다음에 두 번째 차원의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고 64. 세 번째 차원의 사이즈는 자, 사이즈에다 2를 집어넣으면 7.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7. 이렇게 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마지막에 일단은 이미지를 어떻게 좀 변형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는 얘를 이렇게 쭉 펼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펼칠 때에는 자, 첫 번째 배치 차원은 그대로 두고 이제 나머지를 한 줄로 쭉 펼쳐라. 그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럼 이제 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아웃점 뷰. 그러니까 배치 차원은 그대로 냅두고 이제 여기 마지막은 쭉 펼쳐라. 마이너스 1을 주면은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쭉 정해라 라는 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뷰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위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높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채널이 있는데 얘를 그냥 한 줄짜리로 이렇게 쭉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펼쳐라. 플래트닝 시켜라. 는 것을 여기에서 뭐다? 점 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했다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배치 차원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로 그냥 이제 쭉 한 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리니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3136차원짜리를 이제 마지막에 10차원짜리 텐서로 이렇게 이제 줄이는 거죠. 이제 왜 마지막에 10차원이냐? 우리가 지금 이제 앱리스트 문제에다가 적용할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클래시피케이션 있을 때 클래스가 10개면은 마지막 차원이 10차원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 10차원 텐서로 변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앱리스트에 적용할 거니까. 앱리스트는 이제 출력이 0, 1, 2, 9까지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마지막에 아웃풋을 우리가 이제 10차원짜리로 3136차원짜리를 10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줄입니다. 자,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빠르게 앱리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필요한 거 임포트 하고요. 자, 디바이스는 CUDA. 그러니까 만약에 GPU면은 CUDA 아니면은 CPU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네. 자, 파라미터 설정해주고 앱리스트 데이터셋은 여기 이제
여기 파이토치 데이터셋에서 .mlist를 하면은 알아서 얘가 다운받아 온다 그랬죠. 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모두가 다 전 세계 모두가 다 개나 소나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위해서는 자 mlist는 이제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정해주고요. 네. 이거는 많이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클래스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mlist에서는 맨 처음에 자, 여기 좀 잘못됐는데 자, 1차원의 그죠? 얘는 이제 채널 하나짜리 mlist 이미지는 흑백이니까 채널은 한 개고 28 곱하기 28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nput shape은 1 여기는 배치 차원이니까 뭔지 모르겠고 한 번에 이미지 몇 개 볼 거냐 그거는 이제 내가 정해주기 나름이고 채널 한 개 가로 세로 28 28 자, 근데 여기서 이제 32차원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32차원 늘리고 지금 채널 차원이 두 번째로 와야 되는데 바뀌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하고 나면은 얘가 28 곱하기 28이 14 곱하기 14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층은 그냥 요거 이제 컨볼루션 2D를 하고 렐루를 통과시키고 맥스 풀까지 하는 거를 한 덩어리로 봐서 얘를 이제 요 세 개를 nn.sequential로 감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냥 이렇게 감싼 거를 self.layer1이라고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첫 번째 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덩어리를 레이어 1, 이 두 번째 덩어리를 컨브 2D, 렐루, 맥스 풀 해가지고 레이어 2, 두 번째 층. 그죠? 각각은 이제 nn.sequential로 묶여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레이어 1, 레이어 2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self.fc라는 애는 여기 이제 torch.nn.linear. 그러니까 인풋 차원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도 지금 채널 차원 바꿔주고 네. 마지막 차원은 7 곱하기 7 곱하기 64가 되겠죠. 그죠? 그림 하나당. 원래는 이제 1 곱하기 28짜리를 내가 임의의 이런 식의 방식으로 64 곱하기 7 곱하기 7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얘를 이제 한 줄로 쭉 펼친 애들은 이제 인풋 차원이 이만큼이 될 것이고 나오는 차원은 이제 10차원 0에서부터 9까지 각 인테저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만들 때에는 내가 들어가는 데이터가 몇 차원이고 나오는 데이터가 몇 차원인지 그리고 중간에는 몇 차원에서 몇 차원으로 변형되는지를 좀 이렇게 이제 잘 생각을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이렇게 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로 모델을 만들 때는 뭐다? 요 언더스코어 이닛이랑 forward를 두 가지만 정의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forward는 이제 자 보세요. 이제 forward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인풋을 받으면은 얘를 레이어 1을 통과시킨 거를 out이라고 하고 얘를 다시 그죠? 그러니까 forward를 쓸 때에는 자, 요게 인풋이고요. 여기 이제 X를 레이어 1 통과시키는 요 out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레이어 2를 통과시키고 나면 프로세스 되고 나면 다시 out으로 바뀌고 얘를 이제 풀어가지고 쭉 변화된 거를 다시 out이라고 하고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out을 리턴하게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orward 함수에서는 input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얘를 이제 뭐에다 어떻게 처리하고 뭐에다 어떻게 처리하고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NN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CNN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이 모델이라고 이름을 하고 정하고요. 네. 옵스, 요거 안 돌렸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CNN이라고 하는 거는 껍데기고 이제 실제 모델을 내가 이제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로스 펑션. 로스 펑션은 뭐죠?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내가 그냥 아담을 쓰겠다. 그래서 여기 모델.점 파라미터스 뭐 앞에서 많이 했듯이 넣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각 배치, 우리가 이제 배치 사이즈를 앞에서 몇으로 정했냐면은 한 번에 100.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그림 100개를 학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 100개를 가지고 총 600번, 600 배치. 한 번에 보는 게 100개고 그거를 600번 하니까 총 6만 개 그림을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훈련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훈련을 시키면은 얘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코랩에서는 보면은 지금 이제 얘가 어디를 돌고 있는지 여기 앞에 보면 요 녹색 화살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다가 여기 계산하고 가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지금 도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다 돌아가는데 좀 몇 분 걸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눌러놓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얘가 다 돌고 나면은 이제 테스트를 여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테스트해서 여기서 이제 accuracy. 자, 돌아가는 동안 이제 테스트 코드를 살펴보면은 이것도 사실 앞에서 했었어요. 엠리스트 할 때. 그러니까 요 prediction이라고 나오는 게 10차원짜리 벡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correct prediction, 진짜 정답 prediction. 얘가 생각할 때 제일 확률 높은 거는 뭐냐? 요 argmax 10개 중에 숫자가 제일 높은 거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argmax는 이제 최대 값이 몇 번째 차원에 있는가.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이 숫자가 제일 크다. 5번에 들어있는 숫자가 제일 크다. 그러면은 argmax는 5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y 테스트랑 똑같냐? y 테스트는 얘가 이제 정수 0이냐 1이냐 2냐 그 숫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똑같으면은 correct prediction에 뭐야?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코드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비교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여기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가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orrect prediction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true는 1, false는 0으로 이제 저장돼. 또 이제 간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accuracy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고 나면은 이제 한 98%, 99%의 정확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엠리스트는 사실은 너무나 쉬운 예제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틀리기가 이제 어려운 예제가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에폭 이제 돌아가고 있죠. 네. 처음에는 코스트가 이렇게 높다가 코스트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의 이제 기본 개념이랑 이제 기본 예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컨볼루션 뉴럴 넷을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넷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엔 약간 그 유행이 지나가지고 네. 특히나 이제 화학에서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컨볼루션 뉴럴 넷 조금만 더 다뤄보고 이제 바로 그래프 뉴럴 넷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